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효홍고 서은미 선생님께서 함께 성장 라이팅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서은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원고에서 합니다. 저는 함께 성장 라이팅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프로젝트는 사실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려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먼저 필요한데요. 그 교육과정 재구성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11분의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작년 11월쯤에 저희 이제 영어과 선생님들이 같이 1박 2일 연수에 참여하게 됐어요. 율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였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 연수에 참여하면서 그 강사 선생님께 저희 선생님들만 모둠을 구성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1박 2일을 같이 연수를 하면서 함께 하고 싶었던 수업,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배움,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들 후에 평가 계획까지, 차년도 계획과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까지 나누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인데 제가 이렇게 다 예쁘신 분들이지만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 중에서 3분의 선생님이 올해 같이 2학년 수업을 맡게 되었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함께 성장 라이팅 프로젝트를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떤 배움을 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했고 당연히 교수평 일체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경기도 지침에서 논술형 평가를 꼭 해야 하는데 과연 영어 수업에서 우리가 쓰기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쓰기를 시키고 있는가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과서 뒤에 스트럭처 부분에서 뭐 unscramble 같이 문장을 배열한다던가 뭐 틀린 부분을 찾는다던가 정도는 하고 있지만 뭐 쓰기에 대한 수업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긴 글을 쓰는 논술형 평가가 꼭 해야 하는 평가 중에 하나여서 쓰기 수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루에 한 구조씩 가르치고 한 문장씩 쓰면서 누적된 글쓰기로 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해보자라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도적인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또 삶에서 실천을 하고 공유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로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평 일체화의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작적 정의를 같이 보면서 선생님들이랑 교육과정이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 맞게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말하고 있고 수업도 배움 중심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재구성을 할 때 아이들의 배움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가도 이제 결과만 평가한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의 아이들의 과정을 다 평가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고안을 했고요. 그다음 일체화도 그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기록까지 일체화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교육과정 재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연수를 다녀와서 방학 때 전 그 교과서의 지문을 주제별로 재구성을 하였어요. 저희 교과서가 엄청 많은데 그 교과서에서 YBM도 있고 동화도 있고 능률도 있고 이제 출판사별로 엄청 많은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를 다 이렇게 주제별로 솔팅을 했습니다. 이제 심리학, 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에듀케이션 이렇게 주제별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솔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라이트 지문을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하여서 그 지문들도 똑같은 주제로 저희가 솔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이제 수특 지문과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을 다 솔팅을 한 채로 모여서 다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는 1학기 때 할 주제들을 정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이과 다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들로 1학기 이렇게 모아서 토픽 1부터 토픽 6까지 저희가 학습지를 미리 만들었어요. 학습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픽 1은 저희가 인터넷 SNS였는데, 교과서 지문 중에서 좀 흥미롭고 아이들한테 구조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문을 골라서 이렇게 단어와 그다음에 컴프레hen션 책 문제랑 이런 것들, 문법 문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앞쪽에는 교과서 지문, 뒤쪽에는 스튜라이트 지문으로 이렇게 학습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교과서 중에서도 이제 추가로 읽을 만한 지문들을 더 넣어서 그 토픽별로 저희가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토픽 1이고, 토픽 2는 비즈니스에 대한 거, 뭐 토픽 3은 건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면서 저희가 또 염두에 뒀던 거는 문장 구조를 가르치고 스트럭처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주제들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만들 때는 코로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수업 중심의 학습지를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다시 어떻게 활용할지를 또 고민하면서 중간에 손을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이제 맞춰가면서 그렇게 수업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한 것을 가지고 1학기에 주제들을 뽑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움성장일지를 아예 책자로 만들었어요. 이 배움성장일지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날 한 문장씩 구조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매 수업마다 스트럭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를 그날 배운 리딩에서 이제 또 찾아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문장을 만드는, 영작하는 그런 과정을 그 안에 담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문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좀 확장하거나 더 조사하거나 배움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이제 아이들이 작성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안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성장 라이팅 프로젝트는 결국은 매 시간 한 문장씩 문장 구조를 익히게 하고 자신의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고요. 한 학기 동안 배울 주제를 알려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확장해 나가고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는 시간을 주고 그걸 이제 온라인상에서 했었는데 피드백을 선생님이 주면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냥 알게 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고 결과를 사람들한테 공유하도록 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이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함께 성장 라이팅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저희가 온라인과 그다음에 등교 수업을 번갈으면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등교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끌어 나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최종 글쓰기를 하고 나서 실천하고 그다음에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주제를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재구성했던 토픽을 6가지를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 대주제 중에 원하는 주제를 택하고 그다음 소주제를 정하도록 했고요. 온라인 클래스에 프로젝트 계획서를 업로드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등교 수업에 나와서 최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그 라이팅 프로젝트 그 계획서입니다. 이제 계획서에 아예 활동 일정을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는데요. 학기 초에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탐구계획서 작성하고 학기 중에는 틈틈이 자료 조사를 하고 투데이즈 스트럭처를 통해서 구문을 익히고 글쓰기 자기가 선택한 주제와 관련한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학기 말에는 이제 매일매일 누적된 글쓰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문장들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프리라이팅을 합니다.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드래프팅을 친구들끼리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고요. 그래서 리바이징을 해서 다시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퍼블리싱하는 거는 자신이 쓴 주제에 대해서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SNS에 자기 글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공유했고요. 마지막에 소감문을 작성하는 이 과정 자체가 라이팅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가고 평가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제 선정하는 종이를 줄 때 사실 아무거나 선택해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주제를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된 이제 6개의 주제를 주었고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골라도 된다라고 써놓긴 했는데 보시면 인터넷 SNS의 소주제로 저희가 IoT, 소셜미디어, 그다음 비즈니스 안에 그 PPL이나 직접 경제, 그 다음에 뭐 기업가가 되는 것, 이런 아이들, 보통의 관심사들이 많은 쪽에 있는 소재들인데, 이 소재들이 저희가 이제
만든 학습지 안에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었고, 메디슨이나 건강 쪽에는 그 항생제 resistance, 내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병과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은 죽어가는 벌들, 그 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 그 다음에 아트는 뭐 김한기 작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민속음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심리학은 그 사회적 동조나 사회 안에서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재로 담은 것들이었는데, 이 안에서 나의 소재로 하고 싶은 걸 한번 골라보고 거기서 더 심화시키도록 아이들한테 약간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주제문을 아이들이 써야 했었는데, 주제문도 아이들한테 예시를 좀 주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SNS는 실명제를 우리가 채택해야만 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PPL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막아야 하나 아닌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은 그 엔티바이오틱스가 당신한테 왜 나쁜가, 뭐 이런 식으로 주제문을 조금 이제 예시를 주었고 아이들이 주제문을 쓰게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들 학교 못 오고 있을 즈음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교과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과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이들이 긴 호흡으로 이제 끌고 가는 수행평가들은 여기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서를 주고, 계획서를 주면 아이들이 계획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 선생님과 공유가 되고 이 안에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면 그걸 아이들이 다시 받아서 또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과학 발전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어로 이렇게 쓰고 제가 옆에서 이제 댓글로 아이들이랑 오가면서 이 초록색 글씨를 제가 이제 좀 고쳐준 것들이에요. 제안을 써주고, 그러면 이제 이 구글 클래스룸의 좋은 점은 이렇게 수정을 해줬을 때 그 수정에 대해서 무엇이 추가가 되었고 뭐 어떤 걸 바꿨는지가 나와요. 뭐 need to를 will로 바꿨다면 need to를 삭제하고 선생님이 will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그래서 아이가 그걸 보고 또 다시 반영해서 이제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과정 재구성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이칼러지 수업을 하면 이제 교과서 지문에는 이제 내성적인 아이와 외향적인 아이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리 테스트로 아이들한테 나는 내성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은 그 스티브 잡스랑 워즈니악과의 관계,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또 뭐가 나오냐면 로사 파크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런 둘의 그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버스 보이콧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근데 시간이 허락하면 잠시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 여기가 On December 1st, 1955, in the American city of Montgomery, Alabama, a black woman named Rosa Parks got on a bus. 이 그림을 그리고 그 At that 다음에 time in 소리를 Montgomery, buses 익혀서 were 아이들이 divided 이해할 수 있게 into 지문에 대한, 이건 지문을 읽은 거거든요. and the other for white. 이렇게 운영을 하였고, Took a seat. 이렇게 이걸 좀 땡기겠습니다. He was an extrovert, assertive, sociable, and good at motivating people. There comes a time when people get tired of being trampled. It was enough to strengthen the crowd. Rosa Parks' act and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inspired Montgomery's eventually 이렇게 for integrated. 요 이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거 이후에 지금 신문 기사가 됐었던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연결을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 요 영어는 사실
도구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어 선생님들끼리 얘기했던 거는 그 가치를 담은 수업을 좀 하고 싶다. 영어 수업 안에서. 그래서 수업을 하고 이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차시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케이스 투 스티브 워슨 이야기랑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어려운 지문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스트럭처가 항상 나왔거든요. 뭐 입절이 없는 가정법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기록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에서 어떤 걸 하던 간에 저희가 만들고 마지막에는 도치구문 이런 식으로 넣었었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잠시만요. 여기서 가치를 담은 수업 중에서 이건 저희 학교의 그 클래스룸인데 저희가 이제 늘 수업 안에서 이제 주제에서 조금 확장된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갔을 때 로사 파크스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I have a dream 그 연설문을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문에 대해서 이제 같이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수업을 했고 그 이후에 Black Lives Matter에 대한 신문 기사를 같이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고 나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나 흑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이끌어내는 수업들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구성한 모든 수업을 거의 재구성해서 이제 했었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투데이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그날 배운 구문을 여기에 쓰고요. 그다음 example from text는 그 구문이 나와 있는 그날의 그 학습지나 지문에서 쓰고 그다음 자기의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요 밑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싶거나 하는 걸 조사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건 지금 사실 하나의 작품인데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이해를 뭐 더 복습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들은 자기가 선택한 주제를 계속 하나씩 한 문장씩 늘려가는 거니까 아이들이 요걸 하면서 선생님들이 검사하면서 또 여기에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각에 대한 확장.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기부에도 써주기에 아이들의 생각의 확장이나 아이들이 영작하면서 이제 향상되는 부분들을 써주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지필은 이렇게 들어갔고요. 라이팅 프로젝트 20점, 그다음 배움 성장 일지를 10점으로 저희가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프로젝트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다음에 글을 쓰는 과정 단계, 개요 작성했는지, 초안 작성했는지, 피드백을 주고 받았는지, 그다음에 결과는 처음부터 저희가 라이팅을 마지막에 할 때 그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춘 글을 쓰는 거, 그다음에 서포팅 디테일즈를 쓰는 거, 그다음에 그 응집성 있게 쓰는 연결부사를 활용하는 것들을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게 했고 마지막에 실천 사례를 공유했는가, 삶에서 실천하였는가 그것까지 이제 해서 총 20점으로 넣었고요. 배움 성장 일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잘 작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끌고 온 라이팅 프로젝트의 마지막에는 이제 4차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이제 쓰기를 작성을 했는데요. 토픽 센텐스를 작성하고 서포팅 디테일즈를 쓰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요게 밑에 나오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피드백을 주는 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1차 시에서 주제문을 뭘로 할 거고 서포팅 디테일즈를 했을 때 이게 글이 제대로 완성이 되겠다. 이 아이의 개요를 보고 피드백을 주었고요. 2차 시에는 이제 아이들이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영어로 초안을 작성을 해보고 3차 시에는 친구들이 동료평가를 해주는데 자기의 글을 가지고 이 동료평가지를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4명이 한 모듬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서 주제문이 명시되어 있는지 서포팅 아이디어가 있는지 연결부사가 있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한 평가 항목대로 친구들이 다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단어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이런 피드백도 나왔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그렇게 성의 있게 한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었고 또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는 모르겠대요. 이게 주제문이 얘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물어보면서 해라.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했고요. 마지막 4차 시에는 이제 완성된 글쓰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은 저희가 공유 슬라이드를 사용을 했어요. 공유 슬라이드는 한번 보여드리면 구글 클래스룸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게 공유 슬라이드예요. 아이들한테 첨부한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본인이 해당하는 슬라이드에다가 넣으라고요. 그럼 1번 학생은 1번에 넣고 2번 학생은 2번에 넣는데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딱 열었을 때 1번 아이의 슬라이드는 이렇게 나오고 2번 아이의 슬라이드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서로에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쓰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공유된 슬라이드를 아이들이 이제 작성을 했고요. 자기가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실천 공유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연이라는 학생은 라이팅 프로젝트 주제가 가짜 뉴스가 뭐고 이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써왔고 마지막에는 전체 글쓰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 실천까지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글 쓴 것을 올리고 공유하는 실천까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동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끌고 나갔고, 자기가 직접 만든 포스터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IT 뉴스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고 이제 학교 앞에다가 붙였었고, 이 친구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 국회의원이 꾸민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걸 가지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프로젝트를 수행해냈어요. 그리고 큰 대자보를 만들어서 학교에다 붙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드뉴스, 직접 경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 민속음악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심취해서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쇼팽 폴로네이즈를 자기가 실제로 피아노를 쳐서 올렸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리고는 싶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실천을 했었고 또 한 명이 또 눈에 띄는 아이는 이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거를 스스로 발표해서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아예 발표하는 모습을 자기가 찍어서 Hello everyone. Now, here, I'm gonna tell you abou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y Suma, Yes. have your idea ever been stolen by someone? Yes. And conversely, have you ever stolen others' idea? Yes. Okay, well, maybe most of you will say yes to these questions. These affairs like music or movies downloading illegally are prevalent in our society these days. And that is exactly why I come to display in front of you. It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revent these problems. However, people don't know about them, and even if they know, they usually neglec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ally, really important. I'm gonna tell you. First of all, they are our basic rights. We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them without exception. Second, they keep our ideas that are harmless and easy to be stolen. So we can share our ideas safely and freely. And lastly, they benefit us by developing the world. As you know, the world has been developed and improved by brilliant ideas. For this reason, we should know about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make the world better. Let's make the world better together. And thank you so much. Okay.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발표들을 이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 라이팅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회를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아이들이 잘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 주었고, 그리고 요 아래는 아이들이 배움 성장 일지를 정말 이거는 온라인 때도 쓰고 오프라인 때도 썼는데 그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성실하게 작성을 해왔다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의 그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 거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 함께 성장 라이팅 프로젝트를 이제 생기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수업을 들으며 작성하는 배움 일지에 자신의 일을 최대한 구조하기 위해 사파를 그리기도 하고 표를 그리기도 하고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고 또 매 시간 느낀 점을 말풍선을 달아서 되게 창의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서 써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의 그 함께 성장 프로젝트의 그냥 설명한 말이거든요.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영상문을 완성하고 삶에서 실천한 내용을 공유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 여기서 이제 교사가 가지는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SNS에 올려서 생각을 공유하고 관심을 촉구함.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같이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프로젝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 그 문학 읽기를, 이 아이는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했었는데, 이 아이가 실제로 스스로 문학 읽기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장려한 점이 이제 훌륭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적어 주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오프라인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던 게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의 라이팅 프로젝트를 이제 피드백을 주었고, 그 다음에 등교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피드백 줬던 거로 수행평가를 시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작성한 글쓰기를 매 시간, 뭐,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누적을 해서 등교 수업 때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중에도 계속 탐구는 진행이 됐었고, 등교 수업 시에 동료 피드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안을 제출하고, 온라인 수업 과제로 프로젝트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하고, 다시 이제 그걸 다시 결과물을 모두에게 공유하는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블렌디드 러닝을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거 이외에 저 1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것들은 그 교실의 양극화이긴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고민이 되면서 저희가 한 것이 라인 바이 라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업 영상 이외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줄 한 줄 해석을 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그 클래스룸을 이거는 저희의 1학기 클래스룸이에요. 그런데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그 2학년 5, 6, 11, 12반을 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 교실입니다. 그리고 영어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는 매 시간에 수업을 올리고 이렇게 영어방에는 어떤 걸 올리냐면 한 학기 동안 쭉 가는 수행평가, 공지, 그 다음에 학습지 아이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고 수업 영상도 또 여기에 공부할 수 있게 올려놓지만 이 라인 바이 라인 영상을 올려주었어요. 이거는 그 토픽 1부터 시작되는 토픽 8까지 보통의 수업은 저희가 중간 정도에 맞춘 수업을 운영을 한다면 그걸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인 바이 라인 영상을 따로 저희가 찍어서 올려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조금 지쳤던 건 조회수가 생각만큼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점에서 또 생각한 것이 스스로 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스스로 또 뭔가를 하라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또 그런 지점에 고민이 됐었는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거를 운영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설문을 받았어요.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어과 수업에 대해서. 근데 라인 바이 라인 영상을 계속 올려주시면 안 되냐라는 그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생각보다 뭐 그때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시험 때 돼서 다시 본다든지 그 다음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다시 정리하면서 본다든지 꽤 많이 활용을 그러고 나서 다시 봤더니 그 당시에는 조회수가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찾아보고 공부하고 한 흔적들을 또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구나.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그 영상 제작을 하고 학습지를 만들면서 저희 영어과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이라 하나를 만들고 또 공유를 해요. 봐주세요. 하고 뭐가 아니다 하면 또 만들어요. 영상도 찍어서 올리면 봐주세요 하면 저희 영어 교사방이 따로 있거든요. 클래스룸에.
그러면 또 올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또 찍고 그래서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정도로 1학기를 그렇게 정말 하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설문에서 인정을 해주고 고마워하고 해서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됐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못하는 아이들을 옆에서 붙잡고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어서 저희 학교는 지금 성장배려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1학기 성적을 보고 어떤 국영수의 최하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방과 후에 지금 이제 학교에서 조금 남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따로 이제 코칭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부를 데리고 기초를 조금 닦아주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고군분투하고 있고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 학교에 그 지금 함께 하시는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같이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지금 1학기 동안 해왔던 저희의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생들이 자신들이 정한 주제로 매일매일 영어를 써보면서 학습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 수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댓글창을 보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혜영님께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함께하면서 의견이 모두 맞으셨는지 그리고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수를 같이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이루어내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박 2일을 같이 하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같이 하다 보니 그게 좋겠다.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른 학교에서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을 때 조금 난감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같이 계속 이런 협의를 해나갈수록 같이 이제 의견을 맞추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연님께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성을 돕고 그다음에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배움 성장 일지를 걷어서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달아두었어요. 아이들이 영작을 한 거에 있어서 사실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조금 독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아이들은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클래스 카드라고 이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거를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계속 댓글을 하고 매일매일 수업에서도 댓글이나 저희는 모든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전교사가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바로 전화를 해서 온라인 기간에는 전화로 아이들을 독려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끌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YC님께서 학생들이 라이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 재능을 보여주는 모습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어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도 쓰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영어를 참 재미있게 잘한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재화님께서는 수준을 고려하여 2배로 준비하신 노력이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유지연님께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영어 선생님들이 정말 멋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의 건강도 걱정이 된다면서 건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과학생활님께서 온라인 프로젝트 동료평가 피드백을 아까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료평가 피드백을 아이들이 잘 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제가 그 동료평가 피드백을 3명한테 꼭 주고 3명한테 받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하고 무조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하는 아이들은 나누어야 못하는 아이들이 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더 선생님이 생기부에 기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했더니 생각보다 정말 잘 성의 있게 해줘서 못하는 아이들도 도움을 받고 그 아이들의 그런 면모도 볼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 스스로 정한 주제를 영어라는 도구로 글을 써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영어 과목에 대한 흥미가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서은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의 마지막 강의를 7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